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대중관세 부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상승폭의 제한은 있었지만 3대 지수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9,000선 넘는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은 이제 무역 합의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양국의 합의 내용이 예상과 달라진 것이 없었고 또 진짜 중요한 합의는 2차 합의에 달려있다는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합니다. 일단 1단계 무역 합의라는 큰 이슈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시황 분석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할 저희 해설위원 그리고 트레이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재준 해설위원 함께하시고요. 또 오늘은 황금연모 트레이더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황금연모 트레이너님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구정 우리 설날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아직 제가 또 나올 수 있는 시간도 좀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이라는 숫자를 과거에는 2020년이 되면은 과연 올까? 그 시간이 되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이로 따진다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느새 2020년이 되어 있고 벌써 맞아요. 1월에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이 또 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물을 봐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도 2020년이라는 그 미래가 과연 올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벌써 1월이 지금 보름씩이나 지나갔습니다. 자, 그만큼 또 해외 선물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김재준 해설위원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시간 시청자분들과 재밌게 경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이렇게 두 분과 저희가 시간 꽉 채워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차 합의에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미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33% 오름세입니다. 3,30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39% 오름세입니다. 9,09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41% 상승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02% 강보합입니다. 1,55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2% 약보합입니다. 1.1190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저희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지수 선물은 좀 상승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찐 차장님, 오늘 선물 시장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어제 미중 합의가 무리 없이 이제 서명까지 완료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감에 상승폭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유는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원유 재고는
많이 급락을 하였지만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는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휘발유 재고는 특히 2019년 2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네. 네, 잠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현재 뭐 흐름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58.39 정도 고점 확인하면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역시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골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역시 오늘도 큰 변동성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전일은 합의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역 우려가 남아있는 탓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지만 네, 지금은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선물 시장 흐름들 좀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도 현재 외신들에서는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김재준 해설위원님께서 주식시장을 움직이게 하려면 일부러라도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만들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단계 합의 서명이 이루어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미 2단계 합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 1단계 합의에 대해서 중국과의 새로운 경제 관계가 시작됐다. 매우 기념비적인 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의 최대 비중은 중국이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에 할애가 됐는데요. 양국의 핵심 현안이었던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 특히 국영기업에 특혜를 주는 이런 문제는 중국이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2단계 협상으로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2단계 협상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산업보조금 문제는 양국의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언론에서는 2단계 무역 합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중국의 국가주도 성장과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펜스 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의식해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예상하는데요. 다음 소식에서 전문가들의 1단계 합의에 대한 의견들 한번 지켜보시죠. 네, 전문가들은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껐지만 미국과 교역국들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거나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분석가들이 말하기를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유럽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또 중국이 이번 합의문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너무 무리다, 매우 걱정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티그룹의 시저 로하스 이코노미스트는 양국 간의 갈등은 올해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1단계 협상에서는 관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했는데 다음부터는 중국에 대한 이런 수출 규제를 강화, 또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유럽과의 갈등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버스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국이 프랑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경고하기도 했죠. 또 디지털세까지 굉장히 유럽향 관세 부과에 이슈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유럽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차익 실현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 갈등이 재차 고조된다면 시장에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비꼬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에서 연준의 금리 정책을 아니나 다를까 공격했습니다.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요. 다음 달 대선 캠프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연준을 압박하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문장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 참석한 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장에게 연준 의장이 되기 위해서 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케빈 워시는 제롬 파월 의장과 함께 연준 의장의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가 있죠. 정말 트럼프다운 질문과 발상입니다. 네,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이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할 때 마이너스 금리는 돈을 지불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금리는 연준에 의해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달러 가치도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연준을 압박했는데요. 연준은 올해 금리 동결을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전까지 또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예상되겠습니다. 트럼프 성격이라면 파월 의장을 경질할 수도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채권 시장의 길었던 랠리 역사가 바뀌고 있으나 미국 중앙은행이 채권 수요의 공백을 감추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헤지 펀드인 선라이즈 캐피털의 크리스 스탠튼이 현재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레포 시장이다라면서 레포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모든 게 틀렸다. 연준의 레포 매입이 채권 시장의 수요 공백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연준의 레포 조작 때문에 최근에 랠리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레포 발작이 우려해 돈풀기 정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갑작스럽게 레포 시장에서 빠지게 된다면 주가 시장에서도 급격한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연준이 레포 시장에 개입하기 전에 헤지 펀드가 이 초단기 자금을 매우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이 장기 채권을 담보로 다시 단기 자금을 빌려서 이 돈들을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온 겁니다. 이 때문에 레포 시장이 흔들리게 된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일단 레포 개입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점점 개입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원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레포 금리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옆에서 이렇게 헤지 펀드가 약간 징징거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요. 너무 본인만을 생각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오늘은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슈들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모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선물 전략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선물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슈에 대해서 토크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토크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주제입니다. G2 한숨 돌리니 이제는 미 EU 무역 긴장 리스크 온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황금연못 트레이더 그리고 김재준 해설위원과 시간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1단계 합의 서명식 이후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태고요.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2차 협상에도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건 양국은 1차 협상에 좀 서명을 했다는 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시선은 유럽과 미국과의 이 무역 분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런 관세 분쟁을 일으켜 왔는데 이제 중국과의 1단계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다음 타겟은 유럽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은 프랑스의 구글세, 디지털세죠. 방금 외신에서도 전해 듣고 돌아왔는데 이것을 무역 장벽으로 간주해서 프랑스의 치즈, 핸드백, 샴페인 등 이런 24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유럽연합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EU 차원의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준 차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넘어서 EU와 또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조그만 산을 하나 넘으니 또 큰 산이 나왔는데 네. 일단 지금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대상으로 이제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제 말을 했죠. 네. 근데 요거를 조금 알려면은 조금 배경을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급하게 또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예, 네. 설명해 주시죠. 보니까 2015년에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가 이제 서명 대상국으로 참여를 해서 네. 이란과 이제 핵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네. 뭐 주제는 당연히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 6개국은 더 이상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 이때는 근데 오바마 행정부였죠. 네. 근데 이제 2018년에 들어오면서 또 이제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또 네. 하고 싶은 또 갑자기 탈퇴를 하면서 이란과의 제재를 또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도 같이 동참을 하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주고 네. 뭐 겁을 주면서 이제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도 여기 제재에 동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란 원유 수입도 안 하게 됐고 뭐 금융 거래도 안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억울한 거죠. 갑자기 네. 미국은 탈퇴를 하고 자기는 이제 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자기들과 거래를 하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이제 거래는 하고 싶었지만 이 미국의 이 제재가 무서운 게 2014년에 네. 이란과 쿠바가 이제 제재국 대상이었는데 이때 프랑스의 대형 은행이죠. BNP 파리바. 네. BNP 파리바가 이제 금융 거래를 했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10억 원의 아니요. 10억 원이 아니라 10조죠. 10조의 가진금을 물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미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그냥 네. 극단적으로 이제 과징금을 네. 때릴 수도 있고 여기에 이행을 또 해야만 돼야지 안 그러면 미국 내에서 뭐 금융 거래라든지 네, 이런 게 또 네. 불가가 되니까 뭐 독일, 영국, 프랑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지금도 계속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란과 계속 그렇죠. 거래를 한다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갈 것이다. 네네, 계속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이제 이 3국 독일, 프랑스, 영국도 지금 이제 미국의 의견에 따라 이제 뭐 이란에 대한 뭐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세도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원래 이 디지털세는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탈리아도 시행을 한다고 하고 네, 영국도 시행을 영국도. 한다고 하고 이제 유럽 차원에서 미국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보다도 조금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 이거는 조금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이게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미국 쪽에서 이런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무턱대고 또 반격을 할 수만은 없고 이런 똑같이 또 그쵸. 미중처럼 또 보호무역주의로 네. 가면서 무역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전 세계가 피해를 보는 건 똑같은 상황이고, 네 이거는 조금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 여러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를 좀 일으켜 왔는데 그렇죠. 글로벌 3년 경제에 가까이, 굉장히 네. 많은 영향을 미쳤죠. 네. 그렇다면 이 EU와 미국 간의 이런 분쟁도 중국처럼 미중 무역 분쟁처럼 이렇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더 장기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네. 처음에 언급하신 에어버스와 보잉사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14년 전 일이거든요. 네. 네, 뭐 그쪽 유럽에서 이제 에어버스에 뭐 이렇게 뭐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게 지금 14년 지금까지 네. 이제 계속 뭐 작은 분쟁, 뭐 작은 소송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와의 분쟁은 이제 기업 간의 분쟁과는 또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이거는 뭐 더 커질 우려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뭐 증시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수많은 위험 요소들은 남아 있다고 아직까지 보입니다. 산재해 네.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EU와 미국과의 교역 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만큼이나 굉장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또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황금연보 트레이더님, 네. 자, 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또 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 트레이딩에 이용을 해본다면 뭐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나스닥을 보면서 네. 이 분명한 거는 과열이다. 누구나 과열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뭐 우리 상투다, 꼭지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꼭지, 그러니까 상투라는 것은 지나가 보면은 이때가 고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재밌게 저도 듣고 있었는데 이런 EU하고에 대한 문제 또 중국하고의 문제가 좀 일단락이 되니까 다시 EU 문제가 부딪히고 했었을 때 이게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면 나스닥에 변동이 나온다거나 뭐 또는 우리가 쉽게 접근한다면은 유로의 변동이 나온다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나 S&P는 그냥 가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네, 돼요. 네. 다만 정말 뭐 단기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이 오버슈팅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오버슈팅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라고 하죠. 네. 달리는 말을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의 속도가 가속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급작스럽게 서도 밀려갑니다. 그만큼 가속이 지금 큰 거가 현재의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지난주에 나서도 나스닥을 절대 매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지금 시장은 개인들이 끌어가는 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 유동성 자금의 돈의 힘으로 가는 장인데 이 장을 함부로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나스닥이나 S&P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전강후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중립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런 네. 상태에 오늘 하락을 좀 해줬다면 약간의 좀 어떤 매도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외려 또 어저께 끝났었던 가격 위에서 출발해서 아직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는 뭐 매도자는 계속해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매수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줘서 지금 뭐 우리 아직 장이 출발을 남기고 있지만 나스닥이나 S&P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거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유로 같은 경우는 외려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이 좀 나와서 그거는 좀 단기적으로 매도 쪽으로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S&P 미 지수 선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 부분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매수를 좀 보는 게 낫다. 그런 의견이시고 일단 유로는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준 차장님 더 덧붙이실 내용 있으실까요? 지금 네. 뭐 디지털세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지금 디지털세를 매기는 이제 기준이 전 세계 매출 7억 5천만 유로,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 IT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말은 뭐 이렇게 약간 뭐 객관적으로 지표를 나타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미국 기업한테 과세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구글, 네, 그렇죠. 뭐 애플, 뭐 아마존 등 이제 네. IT 기업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타겟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조금 뭐 안 그래도 트럼프 형님은 조금 이렇게 다혈질이신데 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이제 뭐 프랑스 쪽에 바로 뭐 보복 관세를 했는데 이게 디지털세가 참 저희 나라도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유튜브라든지 이게 법인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정 사업장이 있는 나라에서 부과한다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에서 매출이 난다고 해도 프랑스에는 사실 어떤 그 서버라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법인세가 싼 뭐 아일랜드라든지 그런 약간 외진 나라 그런데 법인세가 좀 낮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서버랑 뭐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매출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도 이해가 가고 미국 입장도 또 약간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간의 이런 무역 분쟁, 관세 전쟁. 자, 앞으로 좀 이게 중국과의 분쟁만큼이나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토크는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저희 트레이딩 타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 증시 지수 선물 일단 지금 상승 흐름을 조금 이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두 분의 뷰 먼저 업앤다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같은 뷰 갖고 계시네요. 두 분 다 매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지금 뭐 우리 황금연목 트레이더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나스닥 S&P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장에서도 그렇다면 계속 매수를 볼까요? 추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일봉으로 보면 그냥 상승이에요. 상승인데 분봉으로 접근하면
오르락 내리락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갔느냐가 나한테 어떤 수익을 주어지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내가 운동장에 가서 뛰어논다라고 한다면 운동장이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뭐 공을 차는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흐름 자체가 상승 흐름이고 현재 나스닥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기술주인데 기술주의 시가 자체가 9,061.75입니다. 그리고 현재 9,093에는 대략 한 30포인트 정도가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포인트면은 평균적으로 시가 대비 우리 나스닥의 틱으로 따진다면 한 120틱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120틱을 내려 볼 만큼의 악재가 지금 돌출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항상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흔들거림은 좀 있는데 그 흔들거림을 받아내고 외려 매물이 나온다면 한 뭐 1시, 2시 이렇게 좀 지나가는 시간 그때쯤 되면은 아 좀 너무 많이 올랐다 필요하다 이런 피로감 때문에 차익 매물은 나와도 현재 시간대는 계속해서 상승 에너지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계속 상승 에너지가 좀 더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준 차장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뷰를 보고 계시는데 네. 좀 어떤 이유에서 뭐 차트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뭐 추세에 따라 그냥 매수입니다. 아, 추세에 따라 그냥 어떤 매수다. 뉴스가 나오고 제가 뭐 어떤 말을 해도 지수는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매수로 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지수는 오르더라. 네. 알겠습니다. 자.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추세가 매수니까 매수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추세가 네, 매수니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일봉상으로는 나스닥 지금 0.36% 올라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매수뷰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황금전부 트레이더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그럼 지금 포지션은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그 실시간 거래를 할 때 네. 우리 말하면 이제 회원들이죠. 회원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다 해보는데 확실히 개인들은 매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공격적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시간에 매도를 잡으면 안 놓으려고 그래. 아, 이거는 제가 매매를 해보면서 느끼는 이 심리를 그대로 보거든요. 매도를 잡으면 혹시 어떠한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또는 어떠한 이슈 때문에 순간에 어떤 급락의 큰 수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매도를 잡으면 대체적으로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까 우리 해설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추세가 매수니까 추세라는 것은 추세는 친구다라고 하는데 길면 길수록 좋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지금 좀 친구가 어디 좀 이민도 좀 가기도 하고 출장도 가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태의 시장 흐름은 그냥 매수인데 이제 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접근을 해본다면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거를 한번 게시판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카페가 있잖아요. 주말에 자려고 하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60일선에서의 양은 패턴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61선, 우리가 주식으로 따진다면 61선이지만 우리가 파생으로 따진다면 60분에서 양은 패턴을 봐라. 그러면 이 60분 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아주 큰 지지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요게 60분 차트예요. 여기 좀 잘 네. 보이시죠? 네, 밑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60분 선이에요. 이거를 깨고 내려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흐름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바로 앞에 이렇게 산도 있습니다. 산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지금 뭐 EU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30포인트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반 정도에 약간 매물이 나와도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번 양봉을 또 하나 뽑아 올리지 않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9,000을 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9,100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면 사실 어디가 고점인지는 알 수가 없고 현재 보면은 그냥 이렇게 월봉이에요. 월봉.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월봉을 본다면 물론 월물이 계속해서 변경했지만 네. 전략은 그냥 밀리면 사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가 매수다. 매도라는 건 매도를 쳐놓고 안 내려가니까 되게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전략은 이제 매수로 그렇게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진입을 해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 지금까지의 가장 이제 오늘 매수를 들어가려고 해다가도 조금 주춤을 해야 된다. 요건 조금 네.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자리 이제 9,060포인트인데 그러니까 거의 우리 지금 나스닥 선물이 상승했었던 폭을 보합까지 내려온다면 네, 네. 그때는 매수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매수를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이고 단 매수를 하셨는데 9,060을 깨거나
9,060 이 자리를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네. 사실 굉장히 여기는 위험하거든요. 요거는 뭐 시가이기도 하지만은 그동안에 지지를 했었던 이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매수를 뭐 음봉이 주면 그냥 뭐 지금 몇 포인트에 사세요라는 것보단 대략 한 뭐 9,080포인트까지도 흔들려주면 매수를 하되 그러나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9,060에 대한 리스크 관리 요거를 꼭 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준으로 9,060선 기준선으로 좀 대응해 보시라라는 말씀해드렸고요. 자, 저희가 또 새롭게 코너를 하나 신설을 했죠. 여러분의 참여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음봉 양봉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크루드 오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5분 지나면서 봉이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 오늘도 5분 봉 기준입니다. 5분 봉으로 지금 이 봉이 양봉이 될 것이다 하면 1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음봉이 될 것이다 하면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문자 받는 시간은 2분 동안 드리니까요. 27분 될 때까지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경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를 해보시고요. 당첨자는 방송 끝날 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네요. 얼른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준 차장님은 네.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제 좀 틀리셨어요. 아, 네. 뭐 네. 저희한테는 선물을 안 주니까 네, 문자 안 별로 보내시니까요. 별로 의욕이 안 생기는데. 네. 네. 음봉 보죠, 뭐. 아, 음봉 보시나요? 네. 왜요? 지금 살짝 음봉 뜨지 않았나요? 지금 이거 살짝 음봉이긴 한데 좀 네. 보합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추세가 네네네. 지금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조금 길게 끌다가, 네. 지금 15초 남았습니다. 27분 될 때까지 이제 10초가량 남았는데요. 우리 황금연모 트레이더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거 지난주에 네. 우리 이제 PD님한테 얘기 들어서 저도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저도 네. 한번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좀 컨닝 좀 해봐 보겠습니다. 저는 양봉을 좀 봅니다. 양봉을 예, 보시고요. 예, 지금 봤을 때에 대략 한 10시 이때 언제입니까? 한 10시 50분, 11시 전에 네. 11시 들어왔었던 네, 세력 네, 근데 11시 네. 전에 들어왔던 세력들의 이제 봉길이를 보니까 이들이 안 나간 것 같아. 그래서 양봉이 좀 나오지 않게.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그렇죠.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네, 전 양봉을 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28분까지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28분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또 1분이 지났기 때문에 28분까지 문자 받도록 하고요. 지금 20초가량 남았으니까요. 추세 잘 보셔가지고 양봉이면 1번 그리고 음봉이면 2번으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2분 후에 나오겠네요. 지금 우리 준 차장님 해설위원께서는 양봉, 음봉 보셨죠? 음봉 네, 보고 음봉 계시고 보셨어요.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양봉을 보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5일 퀴즈 낸 김에 5일 방향 오늘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먼저 업앤다운으로 자, 오늘은 어떤 뷰를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크루드 오일 일봉상으로는 0.07% 강보합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자, 두 분 오늘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역시 양봉, 음봉이네요.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매수, 그리고 준 차장님은 매도 뷰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해설위원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 그 펀더멘탈 쪽으로는 지금 매도가 방향은 맞습니다. 네, 일단 계절적 수요로 이제 난방유 수요가 지금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재고 증가 우려는 지금 여전하거든요. 네, 예년에 비해 지금 올 겨울도 그렇게 춥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 쪽으로는 매도가 맞는데, 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또 황금연모님께서 또 자세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우리 해설위원께서는 펀더멘탈적으로 매도 쪽을 보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재고 증가 우려 이런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황금연모 트레이더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죠. 네. 제가 사실 원유 재고를 이제 그 시간에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같이 하는데 원유 재고를 보고 퇴근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매도로 했어요. 매도로 해서 잘 먹고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65불 가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과열이다. 지난주에 와서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네. 오히려 과열이고 박스가 너무 크다 이런 네, 얘기를 네. 드려놨는데 결국에는 재고 발표 때에 내려왔었던 이
큰 사이클이 하나 정도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60불을 가려고 하는 힘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데자뷰는 아니다라는 네. 걸 봤을 때 제가 지를 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음봉이 만들어졌네요. 예. 근데 어제와 일본 네. 기준으로 어제와 오늘의 흐름이 지금 도찌를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도찌는 추가 하락을 만들 수도 있고 일시적인 반등도 보일 수 있는데 워낙 조금 단기간에 내려온 폭이 컸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등이 한 번 정도 좀 지금 나올 자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매수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저희 미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3대 지수는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35% 상승입니다. 3,40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0.4% 오름세입니다. 9,09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5% 오름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05% 약보합입니다. 1,553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2% 오름세입니다. 1.1195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미 증시 3대 지수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내드렸던 퀴즈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을 맞추셨네요. 네. 그래도 안 주잖아요. 아니, 저는 좀 억울하네. 지금부터 양봉이 나오고. 그렇죠. 이제 5분이 지나고 그 이후에도 또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저희 차트가 또 방송을 알더라고요. 자, 이렇게 좀 퀴즈 정답은 일단 발표를 해드리고 당첨자는 저희가 방송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찐 처장님, 오늘 상승 출발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네.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무조건 매수인데, 네, 일단은 당분간은 네.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뭐 미중 합의도 약간 꺼름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고비는 넘겼다는 차원에서 단기간은 그래도 무리 없이 상승 장세는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합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단기간으로는 좀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연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계속? 우리 앞에서도 나스닥이 상승이더라고요. 네, 네. 지금 뭐 출발하면서 밑으로부터는 보다도 위로 치고 올라가기 네, 때문에 네. 역시나 밀리면 사겠다는 그러게요. 매수가 훨씬 강합니다. 뭐 말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게. 그러게요. 네. 아예 못 따라갈 거면 비켜서 있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인데 오늘 모건 스탠리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외신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 중입니다. 0.5%를 넘는 지금 강보합권을 넘어서 더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51% 상승한 29,177포인트로 어제 29,000선을 깨고 그 위로 더 사상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1% 상승한 3,306포인트 지나고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65% 상승한 9,319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같이 뜬 속보에 의하면 다우존스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줬다. 또 이런 지금 이코노믹 데이터가 강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번 달도 상승을 해서 지금 3개월 연속 소매 판매 지수가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총 0.3%가 저번 달에 올라졌다고 합니다. 또 지금 모건 스탠리가 6% 정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 금융업종 위주로 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죠. 근데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직 7%밖에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개되는 기업들에 따라서 또 주가가 변동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이런 실적 부분들 주의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소매 판매 지수를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소매 판매가 지금 소비자 지출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수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비 지출인 PCE 지수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미 증시 상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S&P 500 기업들의 7%밖에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죠. 앞으로 쭉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5일 같이 살펴보고 있었고, 자, 그럼 이번에는 골드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죠. 자, 골드가 지금 일봉상으로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0.27%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두 분 오늘은 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팻말 들어서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두 분 다 매도 보고 계시네요. 이제 끝났나요? 골드가?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골드도 달리고 나스닥도 달리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최근에 이 골드를 보면은 이제 정말 가장 핫한 종목이었다라고 보는데, 네. 뭐 시장이 갑자기 무너진다 하면은 뭐 골드 같은 경우는 단기 어떤 반등을 좀 할 수 있겠으나, 요즘 골드 거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 시간대에 리딩도 하고 거래도 같이 하고 이제 실전 매매를 하는 시간인데, 네. 변동이 정말 우리 눈 뜨고 코베 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주 자칫 잘못 방향을 잡으면 순간 네, 쏟아지고 네. 급등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골드는 제가 봤을 때 왜 매도라고 했냐면,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을 때에 한 단계 뛰어 오를 자리에서 지금 뛰어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가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행보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8일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봉 하나가 1시간짜리인데 1월 8일이고 지금이 우리 1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을 거의 1,560불 사이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보가 길면 행보가 길었으니까 또 올라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행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매도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나스닥이 좀 쉬어주면 괜찮은데 나스닥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골드는 매도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는 매도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주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골드는 뭐 좀 길게 보면은 매수가 그래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보는데, 지금 2019년 5월 1,300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1,550까지 올랐죠. 네, 솔직히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13.3 고점을 거의 찍고 지금은 계속 제가 지금 주봉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더 차익 매물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게 나오고 난 뒤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좀 많이 올랐죠, 골드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다. 자, 이런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두 분 오늘 다 모두 골드는 매도 의견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상담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자,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해외 선물 초보 투자자입니다. 하루 5만 원을 목표로 소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상품과 노하우가 있을까요? 많이 벌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게나마 아주 짧게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신 보시면서 많이 정보 얻어 가시고 계실 텐데, 꾸준히 뭐 많지 않아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 이 질문에 저희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루 5만 원을 목표로 소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하루 5만 원이 적은 금액일까요? 해외 선물의 변동성에 비해서 네. 너무 적죠. 그냥 그렇긴 하죠. 네, 너무 적죠. 사실 5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골드나 오일을 하면은 5틱이 움직이는 그쵸? 거예요. 나스닥으로 움직인다면 10틱이 움직이는 네. 건데,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클 수 있겠으나 이 시장의 가치로 따진다면 너무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크지 않아도 조금 더 안정적인 뭐 수익을 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주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조금 반대로 가보겠는데, 네. 네, 일단
5만 원이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보면은 그쵸. 안정적이라는 말이 네, 이제 핵심인 네. 것 같은데 지금 5만 원으로 매일 거래한다고 치면 한 달에 한 20일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인데 그쵸. 요즘 뭐 오피스텔 가격이 어느 정도죠? 마포 한 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고 치면은 오피스텔 2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4억이죠. 그렇죠. 네, 그럼 4억인 거예요, 4억. 아. 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목표는 네. 아닌데 어. 그래도 그렇게 작은 목표는 아니다. 부동산의 금액적으로는 것이- 작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벌 수 있다면 저도 지금 이 시간에 방송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반대예요. 반대예요? 네. 해외 선물이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아, 선물이라는 그렇죠. 용어 자체가 그렇죠. 리스크가 리스크를 큰 안고 가는. 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큰데 5만 원은 정말 너무 안정적이야. 그냥 차라리 주식시장에 조금 뭐 인덱스 지수를 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저는 너무 그래. 이제 선물 예, 예. 시장에서는 안정성만 추구하기에는 그렇죠. 조금 맞지 네. 않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래도 조금 꾸준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경우야 5만 원을 벌려고 들어왔다 잘못하면 50만 원을 날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5만 원이 너무 돈 같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효과를 보고 나니까. 그쵸. 하다 보면 또. 네, 순간에 나 이거 좀 가져갈까 하다 10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의 이제 기준이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5만 원은 난 조금 있다가 클릭하고 빠져나가지 궁금해. 또 들어가서 봐.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이 정말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오일이라고 한다면 뭐 네. 그 미니 오일 아예 금액이 작은 네. 예, 차라리 그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작은 그렇죠. 골드도 마이크로 골드 그렇죠. 이런 게 네네. 있죠.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마 제가 크게 대여봐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사실 5만 원이 네. 그 선물 시장에서 큰 금액으로 저는 사실 10만 원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란 게 돈을 5만 원씩 계속 벌 수 있는데 한순간에 100만 원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절을 딱 정해두시고 하루하루 무리하지 않게만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한 액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네.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시청자님께서 상담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두 분은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희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당첨자 공개해 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2875님입니다. 네, 일단 박수 먼저 드리고요. 전화 연결 오늘도 마찬가지로 돼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또 당첨이 되셨어요. 정답 맞히셨는데, 네. 정답 어떻게 맞히셨어요? 좀 추세를 보시나요? 추세를 보신 걸까요? 어떤 걸까요? 감으로 찍었습니다. 감으로 찍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해외 선물 신 평소에 좀 많이 보고 계신가요? 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속 그 시간대를 보거든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경품이 10만 두 상품 모두 다 10만 원 상당의 경품인데요. 먼저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화장품 세트가 있는데 어떤 거 원하실까요? 화장품 세트요? 네, 역시 예상대로 네. 화장품 세트 자 받아가실 거고 저희가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모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황군 연모님. 네네 축하드립니다. 평소에 저희 연모님 좀 팬이신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처음 제가 한번 이렇게 TV에서 봤었을 때 네. 너무 그걸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이걸 꾸준히 봤었거든요. 그 모의 투자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자세히 봤고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는 거.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뭐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시장에서. 묵은지라고 표현하시죠. 묵은지라서 뭐 찾아보시면 제가 활동을 하는 거가 다 볼 수 있는데
시장은 이제 수익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잃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이 또 저를 아시다시피 경험이거든요.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걸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저는 이제 그래요. 해외 선물을 보는 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는 것 같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해외 선물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도 뭐 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꾸준하시게 이제 정말 길게 가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좋은 말씀들 해주셨네요. 자, 일단 저희 시청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정답자 시청자분들과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 아쉽게도 오늘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쉽게 오늘 당첨되지 않은 분이 있는데요. 6611번이 정답을 3번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3번은 저희가 보기에 없어요. 3번은 관망일까요? 뭘까요? 웨일 앤 시죠. 웨일 앤 시군요. 자,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많은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